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아내가 결혼식 날 바람을 피웠나요? 비슷한 줄거리의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결혼식 날 아내가 웨딩 플래너와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가장 중요한 날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여성을 만났지만 지금 내 아내가 된 여성만큼 역겹고 어리석은 여성은 없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결혼식 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고 그녀가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의 진정한 본질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만약 내가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 중 하나였다면 나는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내 파트너를 의심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던 잘못된 친구들을 믿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나는 신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보다는 파트너가 내 조심성을 싫어해서 관계를 끝내고 싶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 남자에게 돈을 주고 내가 잘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함께 있도록 해왔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미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런 속임수가 밝혀지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 하지만 내 아내에 대한 의심을 꺼낼 때마다 친구들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결혼식에 집중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하루에 아내의 불륜의 징후만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왜 내가 말했듯이 취소하지 않았나요? 표지판을 봤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불확실한 표지판 때문에 하객이 150명이 넘는 결혼식을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가 제가 내 경험을 탐구하기 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결혼식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은 우리 가족 모두를 비난하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저는 29세 남자 다니엘이고 27세 여자 안드레아와 결혼했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안드레아를 만났는데 아이러니한 건 결혼식에 데이트 상대를 데려와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안드레아와 함께 결혼식을 떠나는 것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있던 커플은 파티를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결혼식에는 우리가 마신 다양한 음료와 샷이 있었고 솔직히 우리는 거의 교차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한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술을 꽤 잘 다룰 수 있지만 그날 그 술에 무엇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애 처음으로 술에 취했습니다. 부부를 포함하여 모두가 술에 취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나는 그날 밤 데이트 상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날 아침 안드레아와 함께 내 아파트에 어떻게 갔는지조차 모른다. 앤드리어와의 원나잇 스탠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제가 데이트 상대를 떠나 앤드리어와 함께 집에 갔다는 사실은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선별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내 아파트를 떠난 다음날 앤드리어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기억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앤드리어는 실제로 그날 밤 내 전화에서 내 전화번호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연락을 시작한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신감에 감탄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연결되었지만 상황이 빠르게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관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2년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고 헤어졌다가 화해했고 이상하게 그 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각자에게 돌아갈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녀가 내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2년 동안 탄탄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솔직히 결혼식 준비는 계획의 스트레스와 가족 불일치를 견딜 수 있다면 부부의 호환성에 대한 상당한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솔직히 말해서 꽤 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은 선호도 측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저는 친밀한 결혼식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단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안드레아와 저는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결혼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객 목록을 150명으로 줄였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하겠습니다. 문제 아내와 함께 일했던 웨딩 플래너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웨딩 플래너를 주도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아가 결혼식 준비를 맡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식은 저보다 더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처음에 250명으로 구성된 게스트 목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불편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50명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호했던 모임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90명뿐이었습니다. 작업량이 늘어났을 뿐인데 앤드리어는 자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리어는 더 웅장하고 더 사치스러운 것을 원했지만 결혼식이 있는 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결혼식 주제를 찾기 위해 화면을 스크롤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원하고 그녀를 압도하지 않기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리어는 그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앤드리어는 웨딩 플래너를 선택했고 우리가 합의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이 속임수와 불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우연히 남자였습니다. 저는 남성 결혼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나는 항상 웨딩 플래너를 여성과 연관시켰고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불륜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앤드리어에게 그녀의 선택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훌륭한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와 그들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디자인 제안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심지어 여동생이 준비한 시험에서도 합격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업무에 능숙하다면 그를 고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남성 웨딩 플래너가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웨딩 플래너가 안드레아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사실상 안드레아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 사실을 그녀의 결혼식 날에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고 피로연 직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정말 괴롭히는 점은 웨딩 플래너와 신부가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식을 보완하는 드레스를 선택하고 색 구성표와 충돌하지 않는 완벽한 베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립스틱 색상이나 주얼리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올바른 정장과 높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웨딩 플래너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을 쉬었지만 여전히 줌 회의에 참석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말하면 결혼식 비용은 엄청날 수 있으며 아무도 지출 총액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해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태하거나 수풀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앤드리어에게 그녀의 지출에 더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무모하게 돈을 과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고 주의시켰습니다. 앤드리어는 한 달 동안 직장을 쉬었고 이는 그녀가 정규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돈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며 아내를 위해 돈을 쓸 의향이 있지만 책임감 있는 재무 관리를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지지하며 특히 돈에 대해 합리적인 지출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는 요트에서 리셉션을 원했습니다.
손님 목록이 50명 미만이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50명의 손님을 한 대에 수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방이 없는 호텔에서 하자고 굳게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위해 내 결정에 대한 안드레아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결혼식 불과 2주 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버릇없고 파괴적인 태도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안드레아의 태도는 무례하고 반항적이 되어 나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두려워하며 사과했고 나는 그녀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앤드리어의 과잉 반응과 태도가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내 불만을 표현하고 내 불만을 설명하는 행동에 대해 여전히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계획하기 전에 그녀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나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 계획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의심의 이익을 주었습니다. 나 자신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는지 깨달았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여 완벽한 이벤트를 만들면 개인의 성격이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성들이 결혼 준비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까다로움 때문이라고 걱정을 일축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부정행위 스캔들에 의해 손상될 것입니다. 제가 앤드리어를 더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계획을 그녀에게 맡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내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과 도움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나를 낙담시켰고 우리의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자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녀가 맡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앤드리어는 그녀의 태도를 멈추고 그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 의견 결혼식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일을 캐는 것을 중단하고 의심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식 2일 전에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안드레아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급히 방을 나갔을 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드레아가 전화를 받기 위해 급히 방을 나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무상 중요한 문제라도 일반적으로 전화에 함께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안드레아가 내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자 나는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나는 그녀가 그녀를 따라온 후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않고 찾으러 방을 나갔다. 결혼식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복도에서 조용히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확실히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화를 냈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내가 왜 그녀를 방해했는지 물었습니다. 대화 나는 그녀가 왜 방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나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앤드리어가 피로를 이유로 전화를 무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러 가야 하는데 안 샀다. 안드레아에 대한 전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짜증이 나면서 그녀는 호텔로 가는 길이 필요한 친척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어설픈 변명이었고 나는 안드레아에게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결혼식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주장했습니다. 친척과 통화 중이었는데 개미로 전화번호가 저장된 통화 기록을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모는 수염이 있고 남자와 닮았습니다. 아, 잠깐만, 그 사람은 우리 웨딩 플래너 같았어요. 웨딩 플래너 그날 내가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에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물론 나는 그녀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눈이 멀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분명해지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길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혼식 하루 전, 안드레아가 많은 것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불과 24시간 전에 이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고 손님들도 하객들에게 한창이었습니다. 동료와 먼 친척을 포함하여 도착하기 시작했고 앤드리어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필요로 했던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재적으로 나 자신을 당황하게 할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앤드리어가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결혼식 하루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앤드리어는 본질적으로 방에서 사라졌고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청한 사람은 그녀가 쇼핑하러 갔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웨딩 디자인 그 설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왜 그런 일을 담당했어야 했는지 물었을 때, 웨딩 플래너가 왜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그가 안드레아와 동행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안드레아가 필요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 웨딩 플래너와 함께 호텔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안드레아가 웨딩 플래너와 함께 호텔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먼저 알리지도 않고 나에게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고 내가 그녀도 모르게 호텔을 떠났다면 나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다. 나는 약혼자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는 무정한 약혼자로 낙인 찍혔을지 모르지만 안드레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2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저는 안드레아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웨딩 플래너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얼마나 비밀스러웠는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징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심지어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수석 신부들러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여러 번 함께 목격했지만 나와 상황과 유사한 그들의 실제 사건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우리 웨딩 플래너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안드레아가 웨딩 플래너와 함께 돌아왔을 때 매일 일어나는 일 나는 그녀를 옆으로 끌어내었고 우리는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결혼식 관련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끄러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에게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왜 그런 암시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긴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과하고 좀 더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에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참석한 많은 결혼식에서 그러한 불일치를 목격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약간의 숙고 끝에 결혼식 스트레스를 자신의 건망증 탓으로 돌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결혼 준비로 진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동안 그녀의 은밀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서툴고 기만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것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결혼식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웨딩 플래너와의 불륜을 발견했는지 말해줄게. 우리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니 만족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혼식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식 전날 총각 파티를 했어요. 안드레아는 브라이덜 샤워를 했는데 그날처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모습을 재현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에 너무 취해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 숙취로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행히 그럭저럭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분을 풀어줄 뜨거운 수프를 드세요. 안드레아는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날 결혼식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특별한 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요트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환 후 군중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리셉션으로 향하기 전에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앤드리어는 드레스를 갈아입어야 했고 나도 새 단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셉션 홀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손님은 이미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고 있었습니다. 앤드리어를 찾으러 나섰던 옷들 전날 밤에 그녀를 위해 구입한 팔찌를 그녀에게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리셉션에 아름답게 차려입은 것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앤드리어의 방을 찾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옷을 입기 위해 헤어졌고 준비를 위해 다른 방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된다는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여정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친구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던 일, 나는 그날 추억의 길을 거의 거닐고 있었다. 안드레아의 방 위치를 호텔 직원에게 문의한 후 그곳으로 안내를 받아야 했다. 너무 기뻐서 노크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문에서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었지만 내 앞에 놓인 것을 보자 흥분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날 내가 한 일을 100만 년 만에 목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불한 웨딩 플래너가 있는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그녀 위에 완전히 옷을 입지 않은 채 내가 충격적인 현장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며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안드레아의 웨딩드레스, 내가 지불한 드레스가 찢어졌다. 그들이 약혼한 것이었다. 내 눈앞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섹스는 안드레아가 내 존재를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고 그녀가 웨딩 플래너를 재빨리 밀어내면서 그녀의 눈이 미미하게 커졌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나는 그 마스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 상태는 흐트러진 것처럼 보였고 화장도 번지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분노와 혐오감에 문 근처에서 물 한 잔을 집어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 유리잔을 그들의 머리에 겨냥하지 않기 위해 모든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나는 웨딩 플래너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4세 이상일 수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거의 AFF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애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결혼식을 계획하기 위해 고용한 청년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은 그들이 보호수단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사타구니를 재빠르게 걷어찼습니다. 안드레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사과와 변명을 하며 나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몇 문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방에 있는 형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 도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자기가 본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내 옆으로 가서 자기가 본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나는 그것이 진짜 역겹다는 것을 확인했다. 완전히 역겨웠다. 짜증이 나고 몹시 실망했다. 내 역겨움의 깊이를 표현할 말이 없다. 앤드리어와 더 웨딩 플래너에 대해 나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앤드리어가 왜 전날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와 뭔가를 사려고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 날 나를 감히 배신한 사기꾼. 나는 안드레아를 쳐다보거나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미 결혼했거나 그런 일을 해서 그녀가 내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녀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않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나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결혼을 지켜줄 이유가 없었다. 형은 눈빛만 봐도 내 뜻을 알아차리고 내가 자신들을 모욕하려 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안드레아를 붙잡고 있는 동안 웨딩 플래너를 체포했고
그는 내 명령을 따랐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방에서 강제로 내보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라 확신한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굴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나는 그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짓밟고 싶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안드레아와 그녀의 가족이 그토록 단호하게 준비한 방대한 손님 목록이 참석하지도 않은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국 내 손에 놀아나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내 경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결국 역효과를 냈나 보다. 하객들은 이미 리셉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내 동생은 그들을 리셉션 홀로 안내했다. 웨딩 플래너는 바지라도 입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는 단지 거기에 수동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려고 했다. 그때 나는 나를 찾으러 온 친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었고 세 남자가 웨딩 플래너를 웨딩 플래너로 끌고 갔다. 내가 안드레아를 이끌고 뒤를 따라가는 동안 그녀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그녀가 그녀를 불명예로 여기고 대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말아야 했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의 충격은 그들이 결혼식을 보러 온 것이 분명했지만 대신 그들은 옷을 입지 않은 남자와 거의 마주쳤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여자 신부로 추정되는 바로 그 여자 안드레아의 가족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그녀를 보호하려고 시도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대담하게 그녀가 정신을 잃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를 웨딩 플래너 옆에 있는 무대로 밀어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소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MC에게서 마이크를 가져가려고 움직인 안드레아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 동생은 제 시간에 그녀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웨딩 플래너도 감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완전히 알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직원 중 한 명이 던진 수건. 그는 서둘러 마이크를 이용해 몸을 가리곤 했습니다. 저는 신혼 아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호텔방에서 웨딩 플래너와 타협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방금 발견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리셉션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내 생애 처음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포착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전화기를 찾으러 손을 뻗은 사람들이 다음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그날 홀 전체에 울려 퍼지던 헐떡거림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드레아가 어떻게 웨딩 플래너와 오랜 기간 동안 일했는지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그녀가 웨딩 플래너를 고용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웃고 겁쟁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속이려고 결심한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앤드리어는 내가 갔을 때 사건을 제기하여 비난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밤 데이트에서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여자와 관계조차 맺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결혼식 데이트 상대였고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녀와 약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앤드리어는 너무 당황해서 카메라에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행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리셉션 홀을 즉시 떠났습니다. 그의 서비스를 위해 웨딩 플래너에게 남은 잔액 나는 그렇게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동생과 함께 앤드리어의 호텔방에 가서 그녀가 리셉션을 위해 구입한 모든 드레스와 그녀의 보석 신발 가방 및 지갑을 수집했습니다. 나는 내가 팔았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것을 다 챙겼고 결혼식 비용을 모두 챙긴 후 리셉션에서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 아이템 판매로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전에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드레아를 본 적이 없고 조만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이혼 신청을 했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 결혼은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혼식 중 하나를 가졌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 시간에 진실을 발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결혼식 날 바람을 피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결혼 생활에서 자유로워졌고 며칠만 있으면 법적으로 미혼이 되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